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천룡팔부의 주인공이자 강맹한 묘사로는 끝판왕급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봉의 소설 속 무공 묘사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재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저분 무공이 너무 강하다 보니 출수를 할 때 아무 징조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송구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풍파악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분명 교봉이 단도를 뺏으면서 그 김에 혈도까지 찍은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찌 순순히 손을 멈춘 채 싸우지 않고 저 상태로 가만히 있겠는가. 진장로는 광주가 이미 포구동과 풍파악 두 사람을 제압한 것을 보고 노래가 다 끝나기도 전에 뚝 멈춰버리고 말았다. 개방의 4대 장로와 박내의 고수들은 교몽이 단 한 번의 출수로 상대를 제압한 데라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 탄복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허공을 움켜쥐자 한 줄기 기류가 바닥에 있던 단도를 뒤흔들며 뜻밖에도 그 칼이 튀어올라 그의 손으로 빨려 들어갔다. 교봉이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단도의 칼자루가 빙글 돌아 풍파악의 몸 앞을 향해 전해졌다. 풍파악은 순간 넋을 잃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금룡공이 아니오. 세상에 정말 그 신기의 무공을 펼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순간 허공에서 죽봉이 하나 날아오는데 알고 보니 교봉이 손을 뒤로 돌려 타구봉을 집어 던진 것이었다. 서장로는 이를 받기 위해 팔을 뻗었지만 그의 오른손이 죽봉에 닭을 여는 순간 돌연 손바닥에서부터 손목으로부터 전신에 이르기까지 마치 벼락에 맞은 듯 진동이 느껴져 황급히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날아오던 힘이 줄어들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죽봉은 그대로 바닥에 꽂혀버렸다. 더구나 그의 경공은 고강하기 이를 데 없어 일단 담장 위로 올라가 버리자 다시는 쫓아갈 수 없었다. 군웅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안기를 끄집어내어 했고 지붕 위를 지키던 사람들 역시 앞다투어 호통을 내지르며 그의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교봉이 호통을 쳤다. 거기 서라. 그는 손바닥으로 호공을 격하며 후려쳐갔다. 그의 장력이 질풍처럼 뻗어나가자 한 줄기 무영의 병기가 운중하게 등짝을 가격했다. 그는 교봉이 대충 호통을 내지르며 호공을 격한 일장이 이렇듯 대단한 위력을 지닌 것을 보자 그가 만일 자신의 목숨을 취하여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추혼정 담청의 얼굴 근육이 뒤틀리더니 전신에 극한의 고통이 느껴지는 듯 양손으로 가슴을 마구 쥐어뜯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당신과 아무 원한도 없는데 어찌 내 법수를 깨는 것인가? 교봉과 현나는 대결을 펼친 지 7, 8초 만에 승부가 가려졌다. 두 사람이 펼친 권초는 일반적이고 특이할 것이 없었으나 교봉은 매 1초를 일부러 한 걸음 늦춰 현난이 먼저 펼치도록 배려했다. 그가 젊고 힘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행동이 훨씬 민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초마다 후발선지, 즉 뒤늦게 펼쳐도 먼저 상대에게 이르렀다. 현난 같은 대단한 고수를 대적하면서 이런 후발선지를 구사한다는 것은 보통 내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선백산이 황급히 칼을 들어 막았지만 원순을 던진 교봉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맹했고 원순의 가장자리 날이 얼마나 예리했던지 썩 소리를 내며 선백산을 칼과 함께 반으로 갈라버렸다. 원순이 여세를 몰아 차삭 소리와 함께 대청의 기둥을 베어버리자 지붕 위에서 기와 파편 가루들이 후두두둑 쏟아져 내렸다. 교봉이 발을 뒤로 내질러 그자를 일장 밖으로 날려버리자 다른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두 사람 모두 죽사해버렸다. 그러나 지금 이 넋이 나갈 정도의 두려운 악투는 실로 평생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적이라고는 단 한 명뿐인데도 마치 미친 호랑이나 귀매 같아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지럽게 베고 죽이며 미친듯이 날뛰고 다니지 않은가. 수많은 고수가 앞에 나가 싸움에 나섰지만 모두들 그에게 더 빠르고 더 맹렬하고 도독하고 더 종묘한 초식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군웅 모두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적은 지금 광기로 가득했고 무공 실력 또한 당해낼 사람이 없는 데다 대청에서는 피와 살이 어지럽게 휘날리며 죽음에 임박해 내지르는 참혹한 절규 소리가 귀에 꽂히고 있었다. 단연경은 자신의 공력을 모두 응축시켜 내뻗은 일장이 뜻밖에도 상대를 적중시키지 못하자 순간 당황해하면서도 한 대안이 단정순의 뒷덜미를 부여잡고 위기의 순간에 그를 잡아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신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무공이 아무리 공황한 단연경조차도 도저히 펼쳐낼 수 없는 기술이었다. 소봉은 단정순을 든 채로 왼쪽으로 한번 피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비키면서 세철장의 그림자 틈새를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단연경이 연이어 27조를 내뻗었지만 시종 단정순의 옷자락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 그는 세철장을 뻗어 바닥에 매끈하게 깎아놓은 청석판에 글자를 써내어 갔다. 기와는 나와 어떤 원한이 있소. 피육피육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며 마치 모래 위에 글자를 쓰는 듯 그가 쓰는 매 글자가 모두 돌 안에 깊게 새겨졌다. 그의 복화술은 상승내공과 결합되어 사람의 혼백을 미혹시키고 심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극히 무서운 사술이었다. 이 무공은 순전히 신력만 가지고 상대를 제압해야만 가능했기에 적의 내역이 자신을 능가할 경우에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 그는 담청의 사인을 알고 있고 또 소봉이 단정순을 구하는 솜씨를 받기에 감히 복화술로 그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봉은 그가 글을 다 쓰자 아무 말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 발을 내뻗었다. 그러고는 가죽 신발 바닥으로 땅바닥을 몇 번 문지르자 곧 청석판 위의 글자들이 깨끗이 지워져 보였다. 철장으로 청석판에 글을 쓰는 것 자체도 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발을 뻗어 그 글자의 흔적마저 지워버리는 족저무공은 쇠철장 끝에 내역을 모아 찍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수법이었다. 한 명은 쇠철장으로 글을 쓰고 또 한 명은 그 글을 지우자 청석판으로 덮여있던 호숫가의 오솔길은 뜻밖에도 모래사장처럼 변하고 말았다. 소봉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남들이 자신을 잡종이라고 욕하는 것이었다. 그는 왼손으로 여전히 단정순을 들어올린 채 앞으로 달려가 오른손으로 남의 악신을 호수 안으로 빠뜨려 보였던 것이다. 일출수는 신속하기 그지없어서 남의 악신이 추호의 저항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강철 지팡이는 50근은 되었는데 소봉은 왼손으로 뒤를 돌려 다시 가볍게 받아들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강철 지팡이 한 자루를 들어 석벽을 겨냥해 힘껏 집어 던졌다. 그러자 깡소리와 함께 석벽에 그대로 꽂혀버렸다. 8척 길이의 강철 지팡이가 바위에 4척 가까이 박혀버린 것이다. 그 강철 지팡이가 박힌 곳은 매우 단단한 암석이었다. 소봉은 자신이 힘을 실어 내던진 지팡이가 바위에 그렇게 깊이 박혀버리자 스스로 만족해했다. 하지만 소봉은 그의 경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 위해 강철 지팡이를 바닥에서 1장 4, 5척쯤 되는 석벽에 꽂아 두었던 터라 그 난장이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1척 가까이 날 정도로 손가락이 지팡이에 닿지 않았다. 석벽은 가파르기 이를 데 없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소봉이 진기를 도두어 수직으로 날아올라 발 디딜 수 있는 곳에 힘껏 내딛자 단숨에 10여 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그는 불쑥 삐져나온 바위가 보이자 그 난쟁이를 내어놓고 자신은 한 발로는 바위를 한 발은 공중에 둔 채 말했다. 소봉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일단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손을 쳐들어 한 호랑이의 정수리를 세차게 후려쳤다. 소봉의 일격에 당한 호랑이는 뒤로 나자빠져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소봉이 조금 전에 후려친 일장은 칠성공력으로 펼쳐낸 것이라 아무리 고강한 무공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장에 맞으면 머리통이 깨져버렸겠지만 그 호랑이는 두개골이 단단하고 굵어 바위마저 갈라놓을 만한 장력을 맞고도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이내 다시 일어나 소봉에게 달려든 것이다. 그 녀석 제법이로구나. 이 말과 동시에 몸을 비스듬히 피해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후려치자 썩 소리를 내며 호랑이의 허리가 베어졌다. 일성의 공력을 증가시킨 그의 이 일격에 호랑이는 죽기 살기로 주랭랑을 쳤다. 소봉은 앞으로 재빨리 2걸음 나아가 오른손을 벌려 호랑이의 꼬리를 움켜쥐었다. 소봉이 호랑이를 허공에 날려보내는 것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때 호랑이가 방 공중에서 큰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소봉을 향해 덮쳐가자 소봉은 길고도 단호하게 호통을 치며 오른손에 기운을 모아 힘껏 내질렀다.
순간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의 일권은 호랑이의 복부를 강타했다. 이 현룡제전은 바로 소봉의 필살기라 할 수 있는 초식이 아니던가. 호랑이는 그 즉시 내장이 파열되어 바닥을 잠시 나뒹굴다 눈밭 속에 묻혀 죽어버렸다. 소봉은 기회가 될 때마다 호랑이와 곰 사냥에 나서고 또 산삼을 채취했다. 아자가 소봉에게 독침을 몰래 쏜 사건으로 인해 장백산 주변의 불운한 흑곰들과 호랑이들의 목숨이 소봉의 일장 아래 얼마나 많이 사라져 보였는지 모른다. 목숨이 위태로운 이 긴박한 순간에 그는 벼랑간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몸을 훌쩍 날렸다. 그는 30여 개의 방패 위로 솟구쳐 올라 날아가더니 길을 도두어 떨어지며 그중 한 명의 무사의 방패 위에 발을 딛고 뛰어올라 마침내 황태숙이 탄 말 앞에 이르렀다. 소봉이 소리쳤다. 그의 내역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한마디의 말은 10여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를 덮어버리고 수마장 밖에까지 들렸다. 산 앞뒤에 있는 10여만 관병들 중 적어도 반 이상이 똑똑히 들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가 일장을 펼치기 시작할 때 정춘추와의 거리는 15, 16장에 불과했다. 천하무술 중 제 아무리 고강한 장력이라 해도 일장을 날려 5장 밖에 있는 무언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정춘추는 북교봉 남모용이라는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그에 대해 극히 경계하기는 했지만 갑자기 15, 16장 밖에서 펼쳐낸 그의 일장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더구나 장력을 펼쳐내자마자 그의 몸은 이미 3, 4장 앞에까지 다가와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가 펼친 현룡제전 1초는 뒤에 일장이 앞에 일장을 밀어 쌍장의 힘이 동시에 밀려와 마치 산을 밀어치우고 바다를 뒤집어 엎는 듯 엄청난 기세로 압박해 들어왔다. 찰나의 순간 정춘추는 숨이 막혀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해일이 밀려오는 듯한 기세의 장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치 무영의 담장이 자신을 향해 질풍같이 달려들어와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대책을 세울 겨를조차 없었다. 순간 일장을 날려 맞받아친다면 자기 팔이 부러지거나 온몸의 금골들까지 박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그는 두 손을 들어 합장을 했을 뿐이지만 마치 한 줄기 기운이 무영의 높은 담장을 쌓아놓은 듯 소몽과 모용복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다. 소봉이 산을 밀어치우고 바다를 뒤집어 엎을 듯한 엄청난 기세로 펼쳐낸 장력은 이 담장에 부딪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노승의 오른손이 자신의 이마에 부딪히려는 순간 노승은 대갈 일성과 함께 방향을 바꿔 소봉을 향해 후려쳐 나갔다. 소봉이 휘두른 쌍장의 힘이 그의 왼손과 대치하던 중 돌연 그의 오른손이 방향을 바꿔 자신을 급습하자 곧 왼손을 뻗어 상대의 오른손을 막아내며 소리쳤다. 소봉은 노승이 오른손으로 펼쳐내다 방향을 바꾼 1초가 허초에 불과한 것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노승은 소봉의 쌍장 중 일장의 힘을 끌어들여 자신에게 향하는 힘을 경감시키려 한 것이었다. 소봉은 왼쪽 손을 이미 거둔 상태라 그 노승의 오른손이 빙글 돌면서 소원산에 이마를 내리쳤다. 바로 그때 소봉의 오른손이 이어서 날아오며 노승의 가슴팍을 둔탁하게 후려쳤다. 노승은 빙긋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주 빼어난 무공이구요. 마지막 한마디가 나오는 동시에 그의 입안에서는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이렇게 김용무협 천룡팔부에서 묘사되는 소봉의 무공 묘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군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